자, 10번은 야간이네요. 야간에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였다.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동그라미. 잡았죠? 터치를 했죠? 터치하면 순간 절도죄의 착수가 된다. 이런 말이고. 라디오 선을 건드렸죠? 선을 건드린 것도 터치를 했죠? 밀접행위설인 거예요. 밀접행위설. 라디오를 잡으면 라디오 본체를 잡으면 기수가 됩니다. 본체를 잡으면 기수가 되고 라디오 선을 건드린 것은 아직 라디오를 잡지 않았죠. 근데 그 밀접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건드린 것 자체가 밀접행위로 보아서 착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젊은 세대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라디오 TV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 그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금 다 무선이지만 예전엔 선이었다는 거예요. 선을 건드리면 착수입니다. 자, 그 다음 절도죄 얘기인데 주간 나와 있죠? 밑에 주간 나와 있죠? 13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노트 펴보세요. 자, 절도죄를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절도죄는 주간하고 야간이 있어요. 근데 주간하고 야간의 착수시기가 약간 달라요. 자, 일단은 A라는 사람이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A가 물건을 취득을 했다. 이렇게 볼게요. 이 남의 집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간인가 야간인가에 따라 틀려요. 일단 A가 남의 집에 주거에 침입을 해서 물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하면 무조건 당연히 기수가 되죠. 취득하면 기수가 되죠. 근데 착수를 어디로 잡을까? 주간일 때에는 주거 침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잡아요? 물색을 했을 때 이때 착수를 잡아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색을 하고 취득을 하였다면 당연히 절도죄 기수가 되겠죠. 물색만 하는데 그쳤다면 그때는 절도죄 미수가 될 것이고요. 물색 자체를 못했다고 하면 절도죄는 예비모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 자체는 성립을 하지 않게 돼요. 됐습니까? 대신 주거침입을 했다면 주거침입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강도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몰라도 되고요. 자, 반면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착수 시기를 물색으로 보질 않아요. 한 단계 앞에서 착수를 잡아요. 그게 어디 때다? 주거침입 때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야간에 남의 집 담장을 넘을 필요가 없잖아요. 야간에 왜 담장을 넘어요? 그쵸? 그래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착수 시기를 주간보다 한 템포 빠르게 잡는다. 그게 어느 때다? 주거침입 때다. 이런 말이. 물론 기술은 똑같아요. 취득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맨 밑에 그림 보면 주거침입했어요. 그리고 물색 자체를 못했다 할지라도 주거침입 단계에서 붙잡혔다 할지라도 야주절 착수니까 미수가 되는 거예요. 또 주거침입도 했고 물색하다 걸렸다 할지라도 일단 주거침입 해버렸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미수가 되죠. 기수가 되려면 취득까지 나아갔을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둘 것은 주간 같은 경우에는 물색시가 착수가 되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착수가 된다. 됐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주간이죠? 주간이죠?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는 등, 그쵸? 물색을 하는 등, 빨간색 물색 동그라미.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그쵸? 요거 동그라미. 물색을 하든 또는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든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동그라미. 물색했어요, 안 했어요? 못 찾았다 뿐이지 물색은 했잖아요. 착수인 거예요, 착수. 밑에도 구리를 찾기 위하여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물색했었죠? 착수입니다. 밑에도 그 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물색 동그라미. 그쵸? 착수입니다. 됐죠? 전부 다 절도죄 판례에서는 물색할 때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간 같은 경우에. 자, 16번 판례. 007 가방 아시죠? 007 가방을 보게 되면 가방을 열 때 그 잠글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한쪽만 걸었다 할지라도 절도죄의 착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색설이니까, 그쵸? 두 쪽을 다 걸어야만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걸어도 밀접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착수라고요. 자, 여기 야간 나왔네요. 17번 야간이고 18번 야간이고 19번 야간이네요.
그쵸? 자, 야간 같은 경우는 언제라고요? 주거침입 동그라미. 그 밑에도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말은 터치가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때 착수라고 봐요. 주거침입 꼭 해야지만 착수가 아니라 주거침입하면 당연히 착수가 되고요. 주거침입 직전 단계에서 유리 창문을 열려고 터치를 했죠. 문고리를 터치했을 때 바로 이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 했을 때 손괴할 때 손괴 동그라미. 이때 특수절도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특수절도죄라고 하는 것이 331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여기서는 331조 1항의 특수절도죄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야간 손괴 후 주거 침입 절도라고 하는 죄인데 야간 손괴 후 주거 침입 절도죄가 특수절도죄 한 종류예요. 한 종류인데 여기서는 언제다? 야간은 아니죠. 야간은 아니고 손괴시입니다. 손괴시. 손괴할 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골을 손괴했기 때문에 331조 1항에 절도죄의 착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세한 것은 강론칙 할 때 배웁니다. 자, 이 20번은 상반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야간 주거 침입 강도는 언제 착수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상반되는 판례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 판례는 뭐죠? 이 판례는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판례인데 이 헛기침 사건에서는 주거 침입시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목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거 침입시라 했기 때문에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는 주거 침입할 때 침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2항도 주거 침입할 때 침자 동그라미 치시고 상반되는 판례 뒤에 나온다 했습니다. 다음 사기죄죠. 사기죄는 언제 착수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자, 노트 한번 가볼게요. 여기 사기죄 나오죠? 소송사기도 사기죄 한 일종입니다. 그렇죠?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강론식 하면 다 배워요.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땡땡 기망행위시예요. 기망행위시에 착수가 있다. 이런 말이. 그럼 소송사기는요? 소송사기도 법원을 상대로 사기하는 거잖아요. 법원을 상대로 소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언제냐? 여기죠. 원고가 사기꾼인데 원고가 법원에다가 허위 소송을 제기할 때 그게 기망행위거든요. 그래서 원고는 허위 소제기할 때 착수가 있는 것이고 피고도 사기꾼일 때는 법원에다가 허위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했을 때 이때 착수가 되는 것이에요. 둘 다 뭐예요? 둘 다 원고가 사기치는 것이고 피고가 사기치는 거예요. 이때 각각 착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소송사기는 원고, 피고 모두 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기수는요. 사기꾼에게 속아서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소제기시에 소제기시. 원고는 소제기시, 피고는 허위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시. 자, 언제는 아니다? 가압류 신청은 아니다. 가압류, 이 가짜가 임시가짜거든요. 이것은 정식 재판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보존처분 일증으로서 이것은 가압류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교재 가볼게요. 자, 보험금 사기도 사기잖아요. 기망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 동그라미. 이때가 바로 사기칠 때거든요. 이때 착수다.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보면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밑줄 그시고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죠? 사기도박 같은 경우인데 사기도박 같은 경우는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가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착수가 된다. 이것도 강론에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밑에 소송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쵸?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제기 동그라미 하면 이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장 제출하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법원에 소장 제출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 기망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밑에 판례 똑같죠?
역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빨간색으로 소제기하면 이때 착수가 있고요. 유효한 송달은 요건이 아닙니다. 유효한 송달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소장 제출한 그 이후 문제니까. 그쵸?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 법원직 공무원이 그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잖아요. 송달 문제는 그 이후 문제라고요. 그쵸? 유효한 송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직전에 소제기가 있겠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전부 다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송달일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받았다 할지라도 소장 제출은 그 전 단계에서 벌써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착수는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요 두 가지, 소송 사기 판례니까 요 두 가지 묶어버릴게요. 이거 원고 얘기고요. 밑에가 피고 얘기예요. 자, 피고 나왔네요. 자, 피고는 언제라고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또는 그 주장을 담았다는 것은 허위 주장을 담은 거죠.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했을 때 이때 착수가 있다. 강제집행은요. 강제집행을 개시했을 때, 배당 신청을 했을 때 착수가 있고요. 밑에 압류 나와 있지? 압류도 강제집행하는 일종이잖아요. 압류 신청을 했을 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자, 27번. 피고인이 특정 권한에 기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던 중에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거 제출하면 뭐라고요? 밑에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한과 별개의 허위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어. 증거 제출했고 그다음에 밑에 추가했다고 하면 다 뭐예요? 착수가 인정되는 거죠.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밑에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한을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기했던 착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착수는 인정되는 거예요. 자, 지급명령 신청도 강론 가면 다 배웁니다. 그것도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신청시가 바로 뭡니까? 착수가 되는 거죠. 이 밑에 말의 의미는 강론 가면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때 참조하세요. 자, 29번. 29번, 30번. 일단 두 개 묶으시고요. 두 개 묶으시고 요거 설명해 볼까요? 자, 노트 한번 가봅니다. 노트 여기 볼게요. 등기 말소 청구 소송.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에 제일 먼저 기재하는 것이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그쵸? 그러니까 등기부가 처음에는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그쵸? 소유권 변동에 관한 것이 갑구입니다. 갑구. 뭐 건물을 처음에 새로 지었다 이렇게. 건물을 새로 처음 신축을 했다. 그때 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죠. 이해되시나요? 맨 처음 하는 등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토지를 개간했다. 그쵸? 그 옛날 그 산에 가보면 돌이 많잖아요. 산에 돌이 많아요. 나무 다 베어내고 뿌리 다 없애버리고 돌 다 없애버리고 해서 그 전답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소유라고 해서 등기를 내게 되면 그게 첫 번째 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됐습니까? 일단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지금 이것이 A 앞으로 되어 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가 이 토지를 건물을 지었는데 집 한 채를 지었는데 A가 신축했으니까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됐나요? 근데 1번 보세요.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던 K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인 A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허위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승소했다. 이 사기꾼 K가 승소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소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승소했기 때문에. 그쵸? 말소를 대고 여기다가 승소자인 K가 승소자니까 K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겠죠. 이 A라는 사람 이름 대신에 K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건물은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앞으로 명의 변경이 되면
자, 승소 판결 나면 바로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수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따라서 소유자가 등기가 된 적이 없던 K가 A를 상대로 해서 A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청구는 뭐가 된다? 사기죄의 착수다. 이란 말이에요. 사기죄의 착수. 왜 사기죄의 착수를 인정한다고요? 내가 승소를 하면 이 신축된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재물이나 재산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 제기 자체는 뭐가 된다? 사기죄의 착수가 된다. 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 그림 볼게요. 자, A 앞으로 이 건물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쵸? 자, A가 이 건물을 B에게 팔았어요. 그럼 무슨 등기를 해요? 이건 지워지고 그때 하는 등기가 이전 등기를 해요. 맞죠? 자, B가 이 건물을 또 C에게 팔았어요. C 앞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돼 있는 이 등기부는 이 두 줄로 쫙 삭제가 되는 거예요. 삭제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C라는 사람이 또 D 앞으로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자기는 싹 지워지게 되고 지금 현재 누가 돼 있어요? 현재 D 앞으로 이 건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D가 소유자가 되고 등기부에다가는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 그런 의해서 권리 이전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하는 등기가 이전 등기란 말이.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던 K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인 D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법원에다가 허위 청구를 해요. 이것이 사기죄의 착수가 될 수 있을까? 이란 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승소를 하면 저 건물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를 두고 착수 여부를 따져야 돼요. 자, 한 번도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기가 된 적이 없던 K가 현재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겼어요. 내가 이겨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이 건물이 내 앞으로 됩니까? 이 D 앞으로 돼 있던 이 등기가 내 앞으로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설령 K가 승소했다 할지라도 이 현재 소유자인 D가 말소가 되면 그 직전에 소유자였던 C 앞으로 되겠지. C를 상대로 했다면 B로 되겠지. K는 아니잖아요. K는 등기부에 한 번도 등재가 된 적이 없었는데. 그쵸? 그럼 내가 승소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소유자로 등재된 적이 없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판례.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근데 만약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던 C가 현재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기게 되면 이 등기부가 내 앞으로 다시 복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이득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유자로 이전 등기된 적이 있었던 이 자가 현재 소유 상대로 제기하는 것 자체는 사기죄의 착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을 다 봐두시는데 지금 착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을 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4번 보세요.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있는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뒤에는 없는 자 나올 거예요. 밑에 이전 등기 말소를 제기했다 했을 때 마지막에 착수가 된다. 그쵸? 그 위에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 말소를 제기했을 때 그쵸? 착수가 됩니다. 왜?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노트에서 말하는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1번. 등기된 적이 있든 없든 간에 등기된 적이 없겠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보존 등기 아니고 이전 등기인데 맞죠? 그러니까 없는 자가 현재 보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호 제기하는 것 자체가 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29번 판례입니다.
됐고, 유치권 볼까요? 유치권 요 3번, 31번도 체크해 두시고 뒤에 반대되는 판례 나옵니다. 자,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서 유치권에 따른 경매신청 동그라미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자체 경매신청 자체가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착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크게 부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허위로 크게 부풀린다고 했죠. 그러면 자 밑에 정당한 채권액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뭐다? 사기죄의 착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공갈죄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형식적 객관살이라 그랬죠. 폭행 또는 협박 시에 착수가 있다고 했는데 32번을 보니까 탈세 사실을 내가 고발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탈세 사실을 그럼 상대방이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겁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폭행 협박에서 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다는 말 자체가 공갈죄에 착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이중매매 문제인데요. 이중매매는 강론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1차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수령하면 이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납니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된다고요.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주어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난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고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주게 되면 중도금을 받게 되면 여기 바로 착수가 되는 거예요. 중도금을 받아야 착수가 되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주면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계약금만 갖고는 안 돼요. 계약금은 민법상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만으로는 착수가 안 돼요. 중도금을 받게 되면 착수가 돼요. 자세한 것은 강론 가서 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피고인 소유 무허가 건물을 갑에게 양도를 했는데 갑에게 해주지 않고 누구한테 앞으로 해줍니까? 을로 변경해주게 되면 이것이 착수가 되고 곧 기수가 되는 거예요. 방화죄 얘기네요. 방화죄. 자, 노트 한번 볼게요. 방화죄는요. 불을 질렀을 때 착수가 되는 거고요. 소외 하면 기수가 돼요. 이때 소외 관련해서 우리 강론에서는 독립연소설이다. 혼자 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기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불을 놓았을 때 착수가 된다고 했는데 불을 놓았다는 말을 방화시, 점화시라 불러요. 그리고 이 방화, 점화시 관련해서 만약 매개물을 이용해서 태웠잖아요. 매개물을 이용해서 그럼 매개물에 점화를 할 때 매개물에 불 붙였을 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번이죠. 이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이 피해자가 바로 뭐예요? 이게 매개물인 거예요. 매개물. 몸에다가 동그라미. 매개물에 불 붙였죠? 착수입니다. 앞에서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자키에 옮겨 붙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매개물이 붙은 순간 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이 36번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 쳐보시고 강론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체포죄입니다. 체포죄의 착수 시기는 체포죄의 고의를 갖고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현실적 침해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 사례가 꺽쇠 2번인데요. 자, 피고인들이 A 팔을 잡아당겼다. 팔을 잡아당겼다 동그라미. 등을 밀었다 동그라미. 그래서 A를 끌고 가서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했을 때 팔을 잡아당겼다, 등을 밀었다는 것이 그 꺽쇠 1번에 나와 있는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죄의 착수를 인정했다는 판례가 되죠. 자, 그 다음 판례. 자, 성관계를 할 의사를 갖고 술에 취하여 있는 피해자입니다.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거든요. 자,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갑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갑이 깨어나서 중단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속바지를 벗기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 자체가 밑에 보면 준강간죄의 착수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죄인데요. 이 준강간죄는 별도로 폭행 협박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했을 때 준강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별도의 폭행 협박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 상태만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술 취하여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어당겼다는 것 자체가 준강간죄의 착수가 됩니다.
자, 요 38번도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죠. 강론책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자, 피고인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양팔을 높이 들어서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하였다.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즉 노터치죠. 터치가 아니고 노터치입니다. 껴안으려 하였는데 적발된 거예요. 이 자체가 갑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자체가 폭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수라고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만지는 것이 추행인데요. 그게 일반적인 것인데 최근의 판례 경향은 이렇게 노터치를 할지라도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 자체가 유형의 행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착수를 인정하죠. 자, 그래서 미수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터치가 되면 기수입니다. 노터치니까 미수가 된 거예요. 자, 다음 판례. 자, 변호사법 위반죄인데요. 이 변호사법 위반죄라 하는 것은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 소개한 후에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했을 때 기수가 되거든요. 수수를 해야지 기수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수로 나가지 않고 소개 단계에 그쳤기 때문에 이 소개했다는 부분이 바로 본죄의 착수라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배임죄입니다. 자, 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를 위배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손해를 가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착수 시기는 언제로 보았다? 배임행위입니다. 배임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됩니다. 자, 관세포탈죄죠. 관세포탈 범위를 갖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했을 때, 자, 반입 동그라미, 반입했을 때 관세포탈죄의 착수가 됩니다. 자, 그 밑에도 관세포탈죄인데요. 몰래 반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시계를 손목에 찬 채 다른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세관검사대에 올려놓았다. 여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이 자체가 관세포탈죄의 착수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두 가지는 관세포탈죄 판례니까요. 묶어볼게요. 자, 다음 조세포탈죄네요. 자, 조세포탈의 고의를 갖고 자, 밑에 위계, 기타, 부정한 부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때 자,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했을 때 포탈죄의 착수라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네요. 자, 이 매매 행위는 매도 매수에 근접 밀접 동그라미 치시고 근접 밀접하는 행위가 있을 때 착수가 있다 했는데 이 근접 밀접한 것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마약류를 소지 입수하였다거나 또는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을에게 매매대금을 각각 송금하였다면 이 자체가 바로 뭐로 본다? 마약류 매수 행위의 근접 밀접한 행위를 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요. 위 판결 요지가 출제될 수도 있고 조그만 글씨 있죠? 요 판결 이후 중 발췌 이 부분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출제가 됐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출제가.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다시 좀 더 읽어보면 마약류에 대한 소지 이전이 완료가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육 또는 지상에 반입할 때 기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국제 우편 등을 통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자,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했을 때 착수가 되고 그것이 양육 지상에 반입하면 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